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위한 특별 쇼핑 이벤트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보류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동안 프라임 회원들은 한정 이벤트 및 파격 할인 등의 쇼핑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아마존만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 보류된 이유는 온타리오주에 있는 아마존 물류시설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캐나다 측은 판매자들에게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득이하게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연기하게 되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서면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마존 캐나다는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센터에 집단 감염이 터져 부분 폐쇄도 강행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존 캐나다는 2021년 프라임데이는 2분기 후반에 열릴 것 같다고 기팀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미뤄진 바 있는데요. 보통 7월에 진행되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10월에 열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문화생활을 하기 더욱 어려운 요즘 빈센트 반 고흐 디지털 아트 전시회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전시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전파 없이 안전하게 예술작품을 감상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디지털 아트 전시회가 오는 6월에 사우스델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명화 모나리자로 유명한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전입니다. 다빈치 익스피리언스 밴쿠버로 거장 다빈치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전시회 장소는 사우스델타에 있는 트와센빌몰로 4,000제곱피트나 되는 공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을 투사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다빈치 스튜디오 안에서 가상현실 체험도 할 수 있다며 다빈치 전시회는 일반 전시회처럼 그냥 걸어다니며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빈치 전시회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주최 측은 르네 마그리트, 구스타프 클림트 등의 디지털 아트 전시회를 진행한 크로스미디어 그룹입니다. 현재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 고흐 디지털 아트 전시회 주최 측과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빈치 전시회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예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오는 5월 11일 오후 7시 이후부터 1981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예약 가능 연령은 순차적으로 풀린다. 5월 7일은 1975년생까지, 5월 9일은 1978년생까지, 그리고 5월 11일에는 1981년생까지 예약이 가능해진다며 1981년생은 다음 주부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알림 메시지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BC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은 BC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에서 BCget vaccinated 검색하신 후 How to get vaccinated for COVID-19 웹페이지로 이동한 후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BC주 콜센터인 1-833-838-2323로 전화번호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BC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보건번호와 우편번호,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등록 전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5월 6일 기준 BC주 주민 198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87회 P&E 주택복권 2021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1등 상품인 주택은 P&E 주택복권 역사상 최초로 메트로 밴쿠버 내에 위치해 있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상품으로 나온 주택은 180만 불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3,600제곱피트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는 사우스 서리의 퍼시티겐 맥날리 그릭입니다. 화이트람 유명 해변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베드룸, 4.5 베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및 고효율 난방 시설 등이 설치된 친환경 주택입니다. 실내 가구는 예일타운 인테리어가 제공해주며 핫텀 및 야외 시설은 코스트 스파 라이프 스타일에서 지원합니다. 1층에는 운동, 미디어방, 게스트방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이외에 다른 상품으로는 쉐보레 자동차, 오토바이, 1만 불어치 예일 인테리어 상품권, 10만 불 상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E 주택복권 구매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분실 위험을 막기 위해 따로 티켓을 발송하지 않으며 모든 티켓은 자동으로 추첨 티켓에 등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당국이 밴쿠버 내 전파가 심한 지역 한정 30세 이상 주민들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전파가 심한 지역으로 규정된 메트로 밴쿠버 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더 코티제, 그랜뷰우드랜드, 헤일스팅스 선라이즈, 켄싱턴 킬라니, 램프로 콜링우드, 선셋 빅토리아 프레이저비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분들은 BC 겟 백신네이티드에 등록하시면 예약 가능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을 위해 킬라니 커뮤니티 센터에 접종소를 열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5월 8일부터 14일, 5월 17일부터 21일, 그리고 5월 2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해당 접종소에서 진행되는 예방접종은 예약제로만 운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BC주는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BC겟 백신네이티드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콜센터인 1-833-838-2323으로 전화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등록을 하셔야 예약이 가능해질 때 알림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다며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통합살인사건 수사팀 밴쿠버 국제공항에 총격전이 일어나 출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선 터미널 근처에서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9일 오후 3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용의자들이 경찰들을 향해 총을 쐈으나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인근 시설들을 다 통제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봉쇄가 풀려 국제공항 시설들 이용이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항공편 지연 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국제공항 측은 승객들 및 직원들의 안전과 공항 보안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최대한 협조해 수사를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오후에 리치몬드 안팎으로 주요 도로가 통제되었고 메시터널, 알렉스 프레이저 다리 등이 한시적으로 양방향 모두 폐쇄되어 교통체증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 스카이트레인 캐나다 라인 역시 한시적으로 템플튼 시아일랜드 센터, YVR 에어포트 역들의 운행을 중지했다가 오후 4시 직전에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불특정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특정 인물을 살해하기 위한 범죄라며 해당 사건을 서리에서 발생한 갱단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초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스테이 앳 홈 명령 종료일자까지 불과 9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자 만료 후 규제가 풀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더그포드 주지사와 내각은 앞으로 며칠 내에 회의를 거쳐 주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스테이 앳 홈 명령의 종료일은 5월 20일입니다. 일부 언론은 포드 정부가 스테이 앳 홈 연장 가능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온타리오주 정부는 의제의 스테이 앳 홈 연장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한을 완화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 다양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언론들은 6월 2일까지 최소 2주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이엇은 보건대학원의 부교수 토마스 펜케이스 박사는 우리는 하강 곡선의 추세에 있지만 수치가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규제를 계속 견지해 개방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숫자를 낮추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보건담당부 국장 바바라 야페 박사는 지난주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용 능력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박사는 현재 스테이 앳 홈 명령이 해제될 예정인 열흘 후에 경제가 완전히 재개된다면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4차 확산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계획된 것은 무엇이든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야외에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은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숨쉴 구멍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지난주 현재 온타리오주는 테니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시설을 재개할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장관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수술들이 맞춰져야만 야외 스포츠에 대한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백신 가능 인원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이번 주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을 40세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또한 위험 수준으로 여겨지는 건강 상태의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